자, 이번 시간에 할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정도는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니지 않나.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자, 49번 한번 보도록 하죠.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제곱식 혹은 세제곱식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투스텝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푸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3을 대입해주면 양변이 0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는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x-3 a나 b를 이용해서 여기를 표현하면 되는데 뭐 3분의 b라고 표기하죠. 상수항. 그럼 x-3의 제곱 qx 3의 n승 x-3 이렇게 되면서 양변에 x-3 인수를 하나씩 지우고 나면 남은 부분에 x에 다시 3을 대입해서 3의 n승 3-3분의 b는 얘는 날아갈 거고 3의 n승만 남으니 b는 6이구나. 그래서 b에다가 6을 즉 x-2로 바꿔주고 나면은 x-3, x-2 전개해주면 a는 -5가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px 플러스 q를 구하는 이런 구조다 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 x에 a를 대입해서 fa는 a 곱하기 p 플러스 q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내고 우리는 pq를 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런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얘는 약간의 TMI 느낌으로 가는 거야. TMI. 왜? 미분할 거니까. 미적분원을 여러분들 이제 배운 친구들은 그런 걸 가끔씩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양변을 미분하면 f'x 얘를 미분했을 때에는 x-a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x-a로 인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p 이렇게 따지니까 어때? P는 F'A구나 요거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결국 P하고 Q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냥 이런 류의 방법은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가르쳐 주면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서술형은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단답형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서술형의 풀이를 어떻게 적을 거냐 이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서술형은 여러분들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데까지 쓰는 게 서술형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엄청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형을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써가지고 정답을 딱 적어주시면 일단 답이 맞으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답이 맞잖아? 그러면 만점에서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야. 근데 답이 틀렸어. 그러면 0점에서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주느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서술형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못 쓰겠지. 그런데 어떻게 푸는지 알면 서술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제 보면 상상고가 내 기억으로는 60% 단답에 40%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없어.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서술형은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왜? 내가 살짝 실수해도 그냥 약간의 점수 깎이는 걸 알기 때문에. 단답형이 훨씬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저게 올 서술형으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올 서술형으로 가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증명도 공부해야 되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5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x의 10제곱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양변에 1을 빼주고 나면 x-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x-1로 인수분해를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그럼 양변에서 x-1을 지우고 나면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다시 10의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럼 TMI로 설명을 해주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1이야.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x에다 다시 1을 대입해주면 a는 10,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래서 미적분원 배운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51, 52, 54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다닥 한번 해보세요.
자, 설명드리자면 51번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했던 문제 48번? 49번인가요? 그렇죠. 49번하고 동일한 형태. 그 다음에 52번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막 x에다 2를 넣고 시작을 해봤어. 그런데 뭐야?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네? 아! 얘가 x-2로 인수분해가 된다 였구나. 그래서 x-2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요 뒷부분 같은 경우도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고 나니까 x-2의 제곱으로 묶여지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얘도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 좌변도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줄 친 게 x-2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x-제곱 제곱 제곱 지우고 나면 남은 식에다가 x에다 다시 2를 대입을 해주고 나면 깔끔하게 b가 나오더라. b를 구하면 b에다가 0 집어넣고 x-2 하나랑 x랑 곱한 게 a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기존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아까 TMI로 설명했던 그 방법을 응용을 해봤어요. 그 방법으로. 그러면 주어진 식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한 다음에 미분하면 2와 같이 되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마이너스 1, 그럼 A하고 B의 값이 바로 나오더라. 어떻게 습득이 좀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3주차인데 3주차인데 그거죠. 이 시간에 와가지고 뭔가 많은 문제를 배워갖고 간다 그런 느낌보다는 특정 유형 오늘 같은 경우도 4개에서 5개 유형을 하면 그 중에 내가 뭐는 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그러면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그런 유형 한두 개 정도를 잘 배워가면 그런 게 채워지는 겁니다. 응? 근데 53번 B가 마이너스 맞구나. 자, A가
마이너스 2026이고 b가 a 플러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02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r1이니까 a 더하기 b가 돼서 마이너스 4051 자, 정리하시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와 봐. (54번) 한번 해보세요. 54번. 여러분들은 과연 54번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그냥 한없이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쓰고 지워야 되는 것 때문에 쓰고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게 맞겠다 싶을 때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좀 글씨가 커가지고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은 제발 좀 연습장 좀 들고 다녀요. 연습장 들고 다녀가지고 쭉쭉쭉쭉 쓰란 말이야. 아 X표 막 치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쭉쭉쭉쭉 어? 아이고 여러분들 고쟁이나 센 이런 것만 하더라도 특히 블랙lab에 얼마 한 페이지에 막 7, 8문제씩 있으면 거기다 어떻게 다 풀어.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이 정말 머리보다 빨라. 자 유형 3은 유형 13 요거는 뭘 하기 위함인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54번은 자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겁니다.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서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나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얘도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똑같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b는 a-3 c는 a-1 그래서 식 하나 둘 셋 얘를 연립해주면 a, b, c의 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머리 쓴다고 쓰는 게 뭐야? 조금 머리 쓰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 볼까?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하면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 플러스 c는 0. 그래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a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 는 0이 아니죠? 잠깐만 는 0이 아니라 여기 있다. 오메가 여기도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오메가는 오메가대로 나머지 복소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맞나? 2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3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a, b, c 똑같은 값 나오나요?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봐. 이번 유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다항식 fx를 보통 두 개의 다항식 gx로 나눴을 때 q1x 플러스 r1x 그 다음에 hx로 나눴을 때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묻는다면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 게 예쁜가? 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뭐 적당히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잘 보시면 gx로 나눈 나머지가 r1x이기 때문에 얘도 gx로 나눠 떨어지죠. 얘도 나눠 떨어지고 결국에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약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문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장 54번만 해도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a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얘를 그냥 더해도 되고 이렇게 나눈 나머지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제 가장 아름답긴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 친구를 그대로 더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카드가 남아있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주면은 얘가 7a 2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8인가요? 7 이렇게 되죠. 는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0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바로 나머지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8이 예쁘게 나오지. 요 세팅이에요. 요 세팅.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기에는 약간 빡셉니다. 약간 빡세니까 먼저 56번을 거쳐서 55번으로 갈게요. 56번. 어찌 보면 이걸 응용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2차식, 2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56번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px는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딱 요 구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더 이상 안 되는 이 구조. 다음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얘를 아까 제가 54번을 맨 처음에 풀었던 방법으로 세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 놓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으로 일일이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나눈 결과물이 x-2고, 그 다음에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 그래서 a, b, c, d에 대한 4개의 식을 찾아야 돼. 왜? 문자가 4개니까 식이 4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단 말이야. 앞에서 얘기한 저걸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3을 가지고 써준다. 딱 요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그럼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밑줄 친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x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자, 그러면 a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빼주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3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뭐가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있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더하기 2b 마이너스 2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B에 대한 두 개의 연립방정식, 그죠? 그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B의 값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 둘을 비교해도 돼요.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빠르게 P는 A겠네? 그럼 바로 얘를 A로 바꿔주고 A, B, C 문자 3개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줘도 A, B, C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그리고 점점 내가 실수를 더 안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55번은 다음 시간을 위해 남겨놓도록 하고 57번, 58번을 한번
같아요? 그래서 57번은 귀찮아도 fx-1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나머지를 표기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니라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2니까 a x제곱 플러스 3x-2라고 적어주고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1을 이 두 개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2와 같이 될 테니까 a가 1이 나오면서 rx가 간단하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항식 같은 경우는 누가 빨리 푸냐. 그럼 빨리 풀려면 계산도 빨라야 되겠지만 세팅이 좋아야 돼. 세팅. 그럼 58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8번. 58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58번. x(x-2) qx 더하기 5x 플러스 k. 일단 귀찮아 보이는 k부터 빠르게 정리하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주어져 있는 식에 2를 대입해주면은 10 더하기 k.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1. k는 5구나. 그럼 이제 rx만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r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x(x-2)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적당히 s 오브 x. 뭔가 엄청 빡세 보이지만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여기에 다시 x-2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5차식이고 얘는 4차식이니까 여기에 적당히 a,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기본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x에다 뭘 대입하느냐? 0을 대입하죠. x에다 0을. 자, 주어진 이 식에다 0을 대입해주면 k, 즉 5가 나오는 걸 알아. 자, 그럼 5는 얘네들 다 날라가고 x에다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아,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q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qx가 뭔가 제가 엄청 뭔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나와 있는 조건들을 표기한 거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두 식을 비교를 해주면 x 플러스 5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상태.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RX거든요. R1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QX에다가 저 세팅. 얘가 되게 귀찮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각각 5차식이란 말이야. 5차식. 그럼 우리는 R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뭐야? 똑같은 식을 5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식이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Q1X와 S of X가 동일한 식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R1을 구한다? 그럼 굳이 전개하지 말고 여기 표시한 두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될 거야. 이해가 될까요? 뭔가 문자를 많이 사용한 것 같긴 하지만 잘 보시면 얘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야. 이 3차식 때문에. 어떻게 얘를 들고 다니느라 복잡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대입하거나 하진 않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 이해가 될까요? 차수가 되게 높아서 어려워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하고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물만 좀 마시고 바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